자, 발송배정 기술사 130회 각 교시별 요약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요번에 합격하신 분 그 자료를 제가 좀 보고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제 비교 분석해가지고 방향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최종 이제 마지막에 다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 결론을 맺어 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뭐 지난 시험은 끝났기 때문에 뭐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있을 130일에, 그 다음에 2024년도에 대한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고,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뭐 지난 시험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시겠지만은 앞으로 이렇게 이제 인원이 적게 뽑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시험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은가, 이런 방향을 잡기 위해서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이타 아카데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항상 동일한 얘기지만은 이번 시험 합격자를 적게 뽑은 시험, 한 명밖에 뽑지 않은 시험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14년 동안 강의하면서 계속 운영해왔던 방식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방향을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선정한다고 하지만은 14년 동안 해왔던 얘기하고 동일한 아마 결론이 날 겁니다. 자, 우선은 뭐 요번 이제 그 자료를 보면요, 이 데이터가 중요하거든요. 이거 18하고 58%라는 수치가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은 이제 뭐 요번에 합격하신 분, 요번 1등 했지 않습니까?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답안에 대한 어떤 그런 분포, 선택한 문제들, 점수 분포, 이런 것들을 개략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뭐 1교시에 13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10문제를 선택해서 푸는데 그 중에 합격 점수 이상 나온 문제는 9문제입니다. 9문제 작성하셨고, 한 문제는 합격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점수가 좀 낮았고요. 이 중에서 합격 점수를 받았는데 고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게 3문제. 그 다음에 합격 점수를 받은 게 6문제. 한 문제는 적게 점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전략을 수립하실 때 보세요. 9문제라고 하면 13문제 중에 9문제니까 69%를 선택해서 저기 잘 쓴 거죠. 나머지 31%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택을 안 하거나 잘 못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전체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고요, 한 70% 내외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서 그 중에서 정기와 관련된 거, 내가 강점을 지닌 부분에 점수를 극대화시켜서 올리고, 그 다음에 평이한 문제 있어서 합격 점수를 받고, 이랬을 때 내가 선택하지 못했거나 선택하더라도 점수가 좀 낮아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2교시에는 최고 득점을 받았어요. 자, 최고 득점. 이 1, 2, 3, 4교시 중에서 최고 득점을 받았는데 보세요. 최고 득점이라고 해서 4문제를 다 잘 쓴 게 아니에요. 합격권에 들어가는 문제는 2문제, 합격권에 들어가는 문제 2문제, 점수를 높게 받은 거는 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문제는 4문제를 선택해서 쓰는데 잘 못 썼어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문제만 잘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시의 점수가 엄청나게 높게 나왔거든요. 자, 출제된 6문제 중에서 3문제를 풀었으니까 50%만 잘 써도 합격권에 들어가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출제 범위가, 전체 문제가 다 출제 범위입니다. 그 문제를 다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거, 그 다음에 기본이 되는 거, 여기에서 언제까지 제가 공부하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50점대 중반까지 점수가 올라갈 때까지 여기 집중하시고, 그 외적인 거는 몇 개? 20에서 30개씩 추가하셔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추가해서 하시면 합격권에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3교시. 여긴요, 1, 2, 3, 4교시 중에서 최저의 점수를 받았어요. 보시면은 합격권에 들어가는 거는 2문제밖에 없고요. 나머지 2문제는 좀 점수가 낮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낮았어요. 그러면 전체를 다 푼 게 아니라 제대로 푼 거는, 잘 푼 거는 이제 33%, 6문제 중에 2문제니까 33%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점수를 높게 받았기 때문에 여기가 점수가 낮아도 서로 상호 보완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방향을 잡아가시면은 외곽에 있는 거, 어려운 거, 이런 거를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기본이 되는 거를 잘 해도 이렇게 어느 정도 보완이 돼가면서 전체적인 점수가
이 밸런스를 맞춰서 점수가 이제 합격 점수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그다음에 4교시 같은 경우에는 합격 점수에 들어간 거 잘 쓴 게 4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긴 잘 쓴 게 3문제고 여긴 4문제인데 점수는 얘가 더 높게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은 비슷한 문제들은요. 이렇게 잘 쓰더라도 이게 상대평가기 때문에 비슷비슷하면 높은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단 말이에요. 난이도가 높았어요. 높았기 때문에 여기는 잘 쓰진 못하더라도 남들보다 이런 부분의 답안을 잘 썼기 때문에 4문제를 다 합격 점수를 받은 것보다는 3문제의 합격 점수 받았지만 이게 2교시가 4교시보다 점수가 높았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요. 전기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그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집중 공략해서 거기서 점수를 막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뭐 시사성 문제라든지 신경영이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기술사 답안에 적을 수가 없어요. 확정된 기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그냥 러프하게 어떤 그 플로우 차트라든지 기술의 흐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서술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깊이 있는 답안지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쪽에 기본이 되는 쪽에 강점을 가지게끔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최고 득점을 받아서 점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을 보완하면 충분히 합격권에 이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타 아카데미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14년 동안 기술사 강의 하면서 똑같은 얘기 말씀드렸거든요. 기본에 충실하시고 범위를 자꾸 넓히시면 자꾸 이제 부담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기본에 입각해서 기본적인 것을 완전히 다지시고 이게 완성이 되면 거기서 벗어나는 어려운 문제, 내가 공부하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하지 마시고 조금만 한 20개, 30개 정도만 추가하셔서 준비하시다 보면 1년에 시험이 3번 있으니까 그중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나한테 맞는 회차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이번에 이타 아카데미에서 뭐 건축전기 발송배전도 합격자를 배출했고 제가 온라인 모의고사를 3년 전에 하다가 이제 바빠가지고 못했어요. 못하다가 건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격하신 분이 좀 요번에 꼭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셔갖고 6주 속성 과정으로 해서 합격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송배전도 이덕길 기술사가 12주 첨삭 지도를 하시고 물론 그 전에도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잘 하시고 그 전에 우리 영상을 들으시면서 이제 합격을 하신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온라인 모의고사를 한 번 더 듣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나니까 더 이상 하실 필요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시험에 합격하신 거거든요. 자, 이렇게 전략을 잘 수립하셔야지만 내 힘을 집중해서 이 산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에너지가 분산이 되면요. 가뜩이나 산이 높고 험한데 힘이 분산이 되고 짐이 많으면 그 고개를 넘어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략적인 부분을 잘 수립하셔야 돼요. 자, 전체적인 부분 말씀드렸고 이 수치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교시 세부 분석을 보시면은 이거예요. 1교시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기본 문제로 선정한 게 10문제거든요. 10문제. 기본 문제라는 것은 기본서에서 출제가 된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발송배전 기술사의 기초에 해당되는 부분들. 기본서에는 없지만 약하지만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기본 문제를 분류를 했고 이거는 뭐 합격을 하든 안 하든 또 이런 문제는 요번에 출제가 됐든 안 됐든 뭐 다음에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카테고리에 속하는 문제들입니다. 이걸 기본 문제라고 봤고 요게 이제 10문제 선택해 놨는데 요번에 이제 1등 하신 분은 문제를 이렇게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합격 점수 요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게 합격이에요. 요거는 합격 점수보다 높은 점수 받은 훨씬 높은 점수 고득점. 요거는 합격 점수보다 낮은 저점을 받은 거. 자, 10문제를 선택하셨는데 10문제 다 잘 쓰고 못 쓴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8문제에서 5, 6문제는 평균적으로 합격 점수를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득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수가 낮은 게 있어요. 8문제를 선택하셨지만 기본적으로 7개 정도는 잘 썼지만 1개 정도는 조금 부족한 그런 답안을 쓰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지. 보시면 이게 10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다 내가 잘 쓰겠다. 이걸 다 공부하겠다. 물론 해도 됩니다. 대신에 합격하는 데까지 기간이 2배, 3배, 많게는 7배, 8배까지 늘어나겠죠. 우리가 보통 발송배전도 빨리 합격하셔야 한 5년, 4, 5년 정도 하시거든요. 그럼 2배만 해도 10년이고 4배 하게 되면 20년 아닙니까? 기술사 공부를 20년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한 30대 중반에 기술사 공부를 시작하시는데 50대 중반에 따게 되면 그 중간에 어떻게 하냐 이거죠. 자,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고요.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 L만의 회로 C만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변이죠.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죠. 기출문제 들여다보면 이게 자주 나온다는 금방 파악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초전도 자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공설로 활선 상태에서 불량해자 검출 방법. 요거는 용어연습집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뭐 10년 만에 지금 처음 출제가 됐지만 예전에는 자주 나왔어요. 이런 것들 기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변압비 측정 방법. 요것도 용어연습집에 나오는 건데 기본적인 건데 요건 뭐 어쨌든 저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높은 점수 받았죠. 이거 전기의 기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아닙니까? 퍼센트 임피던스하고 전압 변동률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고득점을 받게 되면 이런 쪽에서 좀 약하게 쓴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인 합격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략을 그렇게 세우시라는 거죠. 평률운전 차주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거 역률 개선과 관련된 거. 이런 형태로 집중하시게 되면 내가 어려운 문제를 선택해서 잘 모르는 문제를 선택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데서 점수가 보완이 되기 때문에 합격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심화 문제. 요거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고요. 보시면은 뭐 보호협조 방법 3가지라든지 리클로저 이런 것들은 대충 쓸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커브 곡선도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딱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IC6와 관련된 베리 인버스 타입의 이걸 딱 요걸 지정하게 되면 답안을 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계통 운영 보조 서비스. 요거는 그 개통공학에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앞서 요게 기출문제거든요. 요게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 관련도 문제 흐름을 좀 보시고 관련도 문제 해설서를 좀 보셨다고 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서 쓸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높이니까 이제 합격에 가까운 합격 점수를 넘는 그런 득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동일한 건데 전체적인 내용을 다 잘 쓴 게 아니고 13문제 중에서 우리가 10문제를 선택하는데 그 중에 9문제를 잘 썼고요. 이건 좀 부족하게 썼다고 하더라도 합격권에 충분히 이를 수가 있는데 선택한 문제의 이런 비율은 69%밖에 안 된다. 한 70% 내외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문제가 막 뭐 1부터 100까지 전체 1부터 100까지 전체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 끝에 상위에 있는 이런 문제들은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기 마지막에 잘 나오지도 않는 거 이런 것들 20% 안에 들어가는 문제는 이 내용들이 막 분산돼 있고 이걸 공부하려면 기본서 공부하는데 내용은 얼마 안 되는데 2배, 3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 하지 마시고 한 70% 정도 되는 기본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하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교시 문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2교시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 다음에 1교시 보시면 제가 관영도에 해설할 때 지금 최근에 다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 문제가 어디서 출제가 됐는지 레퍼런스를 다 파악했어요. 이거 파악하는데 문제 답을 작성하는 것보다 시간이 2배, 3배 더 걸립니다.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구나.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취할 건지 아닐 건지를 우선은 기본서에서 나왔는가 그걸 보시고요. 여기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삼는 책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뭐 이런 거 나왔는가 봤는데 이게 어려운지 아닌지 내가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시간 투자 대비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 주식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100원을 투자했는데 어떤 거는 이게 뭐 200원이 되는데 10년이 걸리는 주식이 있고 어떤 거는 200원을 올리는데 6개월밖에 안 걸리는 그런 주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6개월 만에 2배가 되는 주식을 사야 되겠죠. 공부도 마찬가지야. 다 하면 좋습니다. 다 하면 좋은데 이걸 시간 투자했을 때 내가 점수를 올리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들어가는가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시간이거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발송배정 기술사와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의 어떠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디에 집중해서 얼마만큼 공부할 것인지를 아실 수가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제가 기본 문제니 뭐 심화 문제니 이렇게 다 분류를 해놨거든요. 아까 그 데이터가 뭐 기본 문제에서 몇 % 출제가 됐다. 심화 문제에서 몇 % 출제가 됐다. 이런 것들을 다 이걸 달아가지고 10년치 문제를 한 문제도 빠지지 않고 800 뭐 20몇 문제가 800 거의 900문제 가까이 됩니다. 900문제 가까이 되는데
이 문제를 제가 한 문제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걸 분류를 해놨거든요. 이걸 보시면은 내가 공부해야 될 범위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고요. 이 기본 문제는 심화 문제는 저의 기준, 저의 경험치에 의해서 분류한 건데 보시고 나서 아 이건 기본 문제가 아니고 심화 문제야. 심화 문제를 봤는데 이건 심화가 아니라 기본 단계에 넘어가야 될 문제. 그거는 보시고서 본인이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70% 범위 안에다 맞춰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넣어놓은 거고요. 보시면 건축전기도 이렇게 다 분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전기하고 발송배제 문제가 크로스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같이 이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설서 만들어 놨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선 이제 좀 정리를 하시면 그 수험 방향, 그 다음에 수험 범위, 난이도, 내가 어느 정도의 문제까지 풀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방향을 좀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최근에 디깅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분석한 자료를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 이타 아카데미 수강생분들한테는 제가 그거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시고서 반드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먼저 선정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작정 처음부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공부가 합격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고요. 방향이 중요해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지점에 가고 싶은데 이거를 지구의 어떤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그 지점에 도착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합격하기 힘든 게 발송배정 기술사 시험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교시에 대한 해설은 제가 다 마무리했고요. 다시 이제 이어서 2교시에 대한 해설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